애정어린 그런 기사를 또 경의하는 기사를 많이 써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세종시가 2010년 출범하고 신설 계획도시다 보니까 아파트 주거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한 76%에 이렇게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 전체에서 아파트 단지 수로 보면 한 210개 단지 이 정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단지별 동수로 보면은 1928개 동이 있습니다. 사실 조치원 지역에 있는 좀 오래된 지역이나 오래된 아파트나 이런 건 좀 연료가 덜 되는데, 사실 신도시 지역에 있는 아파트는 아시다시피 기존의 아파트하고는 굉장히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아시다시피 지하 주차장이 하나로 단지가 통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마 살고 계시고 취재를 다녀보셔서 알겠지만 그만큼 거기에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차들이 꽉 뚫어져 있습니다. 또 1층뿐만 아니고 2층까지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그 소방관들이 어떠한 사태 시나 화재 시에 화재가 난 차량에 접근하는 게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지난 겨울에는 그 아파트 지상층에 대한 화재가 꼭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송 자막이나 또 지상을 통해서 아파트 화재 시 행동 요령에도 많이 이제 홍보가 되고, 또 문제점이 이제 아파트 화재가 났을 때 대피들 하시다가 계단에서 이렇게 질식사고로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불난 아파트뿐만 아니고 그 위층에 있는 분들이 돌아가는 이런 사례가 반복이 돼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그 아파트 지하 주차장 전기 충전소에서 충전도 아니고 일반 주차된 전기차에서 화재가 남으로 인해서 인천 청라지구에서 직접 소실된 자가용이 40대, 그 다음에 기타 그름 피해 입은 것이 한 100여 대 이렇게 나와가지고 지하 주차장 화재가 하나의 재난 성격으로 이렇게 변질이 됐습니다. 이것이 재난 성격으로 변질된 상황에는 최근에 그 청라 아파트 인천 지구도 마찬가지고 세종 지구도 마찬가지고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단지별로 하나로 통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단지의 동별로 지하 주차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피해로 확산되지 않은 그런 구조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계속되는 그 지상 주차장에서의 전기차 화재 이런 것이 또 종종 보도되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특별히 브리핑 하고자 하는 것은 세종시는 세종소방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전기차 화재 시, 특히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시 대책을 지금까지 나와 있는 대책 중에서 또는 화재 진압 기구라든지 도구를 최대한 동원해서 준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시민들과 함께 드리고 너무 불안해 하시지 말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종시 공동주택 210개 단지 중에는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것이 168개 단지 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 전기차 화재가 보면은 한 5건 정도 발생했습니다.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면 충전 중에 2건, 기타, 운행 중이나 사고에서 이렇게 2건이 이렇게 났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지하 주차장에서 화재가 난 것이 21년 한 건 있었습니다. 그것도 조기에 화재 진압한 그런 사례였습니다. 지하 공간에서 화재가 난 것을 2000년 이후 저희가 이제 어제 뽑아 보니까 한 7건 정도가 있었어요. 지하 공간이라는 것의 화재 특성상 소방관들이 안전 보호 장구를 다 착용하고 가도 열기와 연기가 농연이 심하기 때문에
초기에 화재 진압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요번에 큰 문제가 된 인천 청라지구 주차장,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의 경우도 초기에 작동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스프링클러 설비라든지 관계자의 대책 이런 게 불충분하게 돼 있기 때문에 대형 사고로 확산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소방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책을 예방대책과 대응대책 두 가지로 이렇게 크게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방대책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지하주차장 있는 210개 단지, 168개 단지에 대해서 안전시설을 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안전시설은 그 충전 주차장에 방화벽을 설치한다든지 또 CCTV를 설치한다든지 또 다른 그 감지기를 추가한다든지 뭐 이런 것은 대부분 환경정책과에서 건축 허가 시에 가이드라인으로 그것이 적용이 돼서 현재 이것이 적용된 아파트는 5-1구역 스마트시티 건설 도시 지역에 작년 연말에 수용이 돼서 가이드라인이 수용이 돼서 각종 안전 시설과 질식 소화포 같은 보호가 비치되는 걸로 현재 소방 동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아파트에는 상당히 부족한 거죠.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일단 가장 보완하기 쉬운 게 기존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질식 소화포를 설치하는 겁니다. 국내에서. 그래서 아파트 단지별로 하는데 질식 소화포의 성격이 화재난 전기차를 이렇게 덮고 전기차뿐만 아니라 일반 자동차에도 화재가 났을 때 질식 소화포를 덮어서 화재를 진압하는 게 아주 유용한 매뉴얼 효과가 있고 매뉴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질식 소화포를 덮으면 그 전기차 화재 차량의 화재 확산을 방지할 수도 있지만 옆에 있는 차량에 질식소화포 여유분을 또 씌우면은 그 차로 이렇게 불이 붙는 것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식소화포를 아파트 관리사무소 같은 데는 여러 개 보유하고 있다가 7시에 활용을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여기에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질식소화포를 가지고 자동차에 화재가 났을 때 그걸 덮는다는 것은 사실은 전문 소방관들이 화재 진압 방법이지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나 일반인들이 하기에는 그 화재 초기의 위험성과 연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거기 때문에 가능한 한 좀 아주 일찍 화재 초기에 활용하든지 안전이 확보된 뒤에서 그런 질식소화포를 활용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방대책에서 그 두 번째로 저희가 한다고 보면은 이제 그 지하 주차장에 대한 일제 소방 및 기타 안전 경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168개 지하 주차장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 10월 말까지 위험성이 많은 단지에 대해서는 소방시설 조사팀을 동원해서 소방시설의 작동 유무를 조사하겠습니다. 사실 그런데 아파트 단지는 1년에 2번 정도 자체 소방시설 안전점검을 점검 업체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거의 소방시설이나 이런 게 제대로 정상 작동된다고 보면 됩니다. 특별히 소방관들이 간다고 해서 그렇게 많이 중요한 사항이 적발되는 사람이 별로 안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세종시에서 아파트에 대한 소방 점검한 거 이렇게 통계를 보면 뭐 중요한 스프링클러 설비라든지 뭐 동력 장치라든지 이런 거보다는 유도등 이렇게 감지기 이렇게 경미한 게 이제 내연수가 지나서 제 성능을 바로 못하는 거 이런 거 위주지 근본적인 소방 시스템에 대한 우려는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만큼 자체 소방시설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 자체
소방시설에 대한 유지 관리를 잘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올해 이번에 그 전기차 화재에 대한 위험성이 시민들이 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중에서 위험성이 많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단지를 10% 정도를 이렇게 저희가 골라서 점검을 하고 나머지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우리 소방의 그 하부 기관이 119 안전센터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119 안전센터에서 가장 중요한 지하주차장 화재에 대한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전센터가 자기 관할에 있는 지하주차장 아파트에 대한 자세한 현황 또 실질적으로 현장에 대한 훈련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야간이나 또는 화재 시 위급할 때 빨리 화재 차량에 도착해서 초기 질식수화포의 활용 또 냉각 방수 이런 걸 함으로 인해서 초기에 화재를 잡아야지. 제 경험상 지하주차장에서 일반 차량이라 하더라도 4대 이상 화재가 나서 불이 붙으면 아무리 그 뒤에 많은 소방 인력이나 장비가 동원돼도 그것은 계속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해본 건 중국에서 4대까지는 해봤습니다. 불이 나서 4대까지 이렇게 하는 걸 해봤는데, 그래서 119 안전센터에서 초기에 지하주차장 자동차, 전기차를 포함한 자동차 화재가 났을 때 빨리 신속하게 가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한 10%에 대해서는 소방시설이나 이런 것 다 점검하면 다른 아파트에 대해서는 다른 10%를 포함한 다른 아파트에 대해서는 119 안전센터에서 가장 신속하게 접근하는 훈련을 모든 아파트, 세종시에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 10월까지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요즘에 사실 소방에서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역대급 폭염에 의한 열사병이나 일사병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의료 상황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119 신고 구급 환자를 병원에 이송하는 것도 굉장히 큰 부담이 있습니다. 그 사실 진행되고 있고 아시다시피 병원 응급실의 상황이 세종 충대병원이나 NK병원 이런 데 안 좋아지고 주위 대전, 청주, 천안 쪽에 안 좋아지기 때문에 다른 때보다도 구급 환자 이송에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고 그만큼 시민들은 굉장히 위급한 시기에 위험에 더 노출되고 있는 게 아시다시피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이지만 그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대한 관할 센터별 훈련, 현장 확인 훈련을 통해서 화재 시에 신속하게 출동하는데 훈련을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그러면 가만히 있었냐면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각 센터별로 자기 관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대한 출동을 돌아가면서 쭉 했었습니다. 또 이 전기차 화재 진압이라는 것이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를 요한합니다. 왜냐하면 전기 자동차에서 에너지를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화재 시에 감전될 우려라든지 또 배터리 팩에 대한 구성이나 이런 거를 잘 알아야지 화재 진압을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소방본부에서도 그동안 직원들에 대해서 사회 교육을 하고 216번 화재 진압과 구조 대응 위주로 교육을 했었습니다. 또 순회 교육을 통해서 직원들의 95명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예방 대책과 그 다음에 예방 대책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대응 대책에 대해서 대응 대책은 안전센터에서 지하 주차장에 신속하게 접근하는 데 중점을 두고 대응 대책을 한다, 훈련을 한다 이렇게 알게 해주시고 그러면 그 대응 대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본적인 작전 단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도착하면은 아파트에 있는 소화전이나 질식수화포를 통해서 그 화재난 전기차를 덮는 거, 즉 전기차 질식수화포 덮는 그런 실습과 훈련과 또 현장에서 그렇게 할 수 있게 하는 거. 그 다음에 그것이 덮어지면 상향식 관창이라고 있습니다. 관창이라는 게 이렇게 차 하부에다 놓으면
자동차 배터리가 있는 자동차 하부에 바로 하부에서 상향으로 물이 쏘아지는 상향식 관창이 있습니다. 상향식 관창 같은 경우 우리 시 소방본부에는 각 센터별로 14개를 전부 다 보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장비들도 작년 재작년에 이렇게 보급된 거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만 해도 거의 그런 장비가 없었는데 최근 개발돼서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그 열폭주가 멈추고 화재가 가라앉으면 그 차를 견인하거나 또는 일정 공지에 가지고 와서 이동식 수조에다가 물을 담궈야지 그것이 화재 진압이 가장 효과적으로 되는 걸로 지금 경험상 또 매뉴얼상 되어 있습니다. 미국 같은 데에서도 전기차를 수조에다 담그는 걸 가장 우선 작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질식수확보 덮개 훈련, 또 그 다음에 상향식 관충을 이용한 자동차, 전기자동차 하부의 직접 방수를 통한 열폭주 방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조를 설치해서 거기에다 차량을 담그는 것, 이런 단계별 3단계 훈련을 각 센터별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10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그거에 필요한 질식수와 덮개, 또 상향식 관창, 이동식 수조는 소방서와 소방센터에 다 마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시도의 본부보다도 세종시는 공동주택 주거 비율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빨리 구비해서 훈련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 예방대책과 대응대책에서 주요 사항을 말씀드렸고, 저희가 3가지 영상을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면서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21년도 7월 1일 날 우리 세종시 관내에서 지하주차장에 화재가 나는 거를 질식수압포를 통해서 화재를 덮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질식수압 밑으로, 또 차량 밑으로 수간 반창을 넣어서 열을 식히고 열폭주를 막는 그런 화재 진압 방법입니다. 이 영상에서 질식수압포는 사실 이게 기본 매뉴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21년도 7월달 요 실질적으로 세종시가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충전 중 화재에 난 거에 대해서 요 영상은 바로 우리가 현장에서 찍은 건데, 이것이 그 전기차 화재 진압 매뉴얼대로 된 거기 때문에 국립소방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직원들 교육하는 기본 매뉴얼 영상입니다. 이게 세종시에서 실제 상황이 일어났던 화재 진압 요 영상을 교육 영상으로 편집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만큼 세종소방서 직원들은 이 매뉴얼 철저하게 준수하면서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째 소화전이나 소방차에서 호스로 공급되는 물로 강한 압력을 만든 뒤 터빈을 돌려 드릴 작동시킵니다. 드릴은 전기차 하부에 있는 배터리 공간에 구멍을 뚫고 배터리 팩에 직접 물을 분사합니다. 밖에서 물을 뿌려 진화하는 방식보다 획기적으로 진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최근에 방송에도 나왔는데, 이 하부에서 상향식을 하는 관창하고 뭐가 다른 거냐면, 하부에다 관창을 놓고 우리가 방수압에 의해서 수압을 쏘면은 관창이 그 프로펠러에 의해서 드릴 역할을 하면서 자동차 하부 철판을 뚫고 배터리 팩에 직접 물을 넣는 그런 드릴식 상향 관창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개발을 했고 특허가 나서 지금 보급되고 있는데, 저희도 7월 6일 날 2대를 요거를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6일까지 납품되게 돼 있는데, 이것이 되면은 기존에 그냥 밑에서 물을 뿌리는 거나 또는 위에서 뿌리는 거와의 진압 효과는 어느 정도냐, 평균적으로
화재가 열폭주 현장에서 인천 청라지구 화재 같은 거라든지 또는 다른 지역에서 뭐 지하에 있던 지상에 있던 전기차 화재에 진압할 때는 한 4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이 하부식 드릴 관창에서 배터리 팩까지 외부 그 철판을 뚫고 직접 주술을 하게 되면 10 내지 20분에 화재를 진압하는 효과가 증명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개발된 장비가 얼마 안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특허를 내서 국제 특허를 내서 현재 있고 세종에서 세종 소방본부에도 2대를 주문해 있다. 이것이 오면은 훨씬 더 화재 진압하는데 시간도 신속하게 진압도 되고 인접 차량도 연수 확대되는 것도 방지하고 있고 직원들도 굉장히 유용하리라 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보급되자마자 저희가 빨리 주문을 했습니다. 세 번째 영상인데요.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하 주차장 공간이 단지별로 하나의 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직원들이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올 전반기에 전기차 화재 신속 대응을 위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안전지도 편람이라고 해서 168개 지하주차장이 있는 단지에 대해서 거기에 있는 소화전 또 전기차 충전소를 이 도면에 전부 다 그려가지고 각 센터별로 자기 관내에 뭐 무슨 단지 아파트 관내에 있는 단지에 화재가 났다 그러면 그거를 신속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이 편람을 만들어서 안전센터에 보고를 했고 119 종합상황실에도 어디에 화재가 났다면 빨리 접근하는 경로를 무전으로 연락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전기차 화재 신속 대응을 위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안전 매뉴얼은 전국 시도본부에서 세종이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세종은 뭐 아파트 단지 수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가능하겠지만 소방서 단위에서도 아마 처음일 겁니다. 그만큼 세종시 소방본부에서는 이 공동주택이 많은 만큼 그만큼 최대한 내부적인 자료 준비 또 훈련 체계 이런 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간단히 요 지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아파트에 가보면 각 동별 출입구에 그 지하 주차장으로 연결되는 통로가 있는데 이걸 직통 계단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지하에다 차를 주차하고 각 동별 출입구를 이렇게 일러오죠. 사실은 지하 주차장에서 화재가 나면 거기에 있는 방화문은 닫혀야지 지하 주차장 화재에 의한 연기와 열기가 아파트 동 계단으로 번지지 않습니다. 근데 또 무슨 계단이 있냐면 여러분들 외부에 있는 동과 관련된 직통 계단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즉 소방관이 불난 아파트 단지에 출동해서 신속하게 가려면 외부 직통 계단을 통해서 가는 게 가장 신속하고 거리도 짧습니다. 아파트 동에 있는 출입구로 가서 지하 주차장으로 가려면 아파트 현관부터 많은 시간이 걸리고 또 거기에 관창이나 라이트 라인을 가지고 가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여기 도면에서 보듯이 법리에서 보듯이 외부 직통계단이라고 여기 있습니다. 뭐 여러 외부 직통계단 전기차 충전 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도면에 보면 도량을 1단지 지하 1차장인데 여기에 보면 외부 직통계단이 여기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단지에 외부 직통계단이 들어갈 수 있는 게 이렇게 하나 있다는 얘기예요. 요 2개 있는 거예요. 요거하고 요거 2개. 그러면 어느 단지에 동에서 화재 난 거를 사전에 지식이 파악되면 소방관들이 소방차를 지상에다 두고 자 전국 공통입니다. 소방차는 지하 주차장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방지 저기 그 높이라든 친구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지상에서 소방호수를 끌고 할로 직통 계단으로 가서 여기에 가장 가까이 있는 소화전이 여기는 5m 있는데 빨간 게 소화전이다. 지하 주차장 소화전으로 가거나 또는 여기에 있는 그 충전소 다음 페이지. 자, 여기 충전소가 있죠. 직통 계단으로 해서 내려가면 충전소가 이렇게 40m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걸 이 도면에 표시해놨기 때문에
안전센터 사무실에 앉아서도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자기 대기 시간에. 그렇게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훈련할 때 가서 그거를 직접 출동해서 현장 훈련하는 겁니다. 예방대책으로 어떤 안전시설이나 소방시설이 다 잘 돼 있어도 전기차 화재의 특성상 위에서 스프링클러가 작동돼서 물이 쏟아진다고 해도 진화되기가 어렵습니다. 연소 확대는 방지 효과가 있어요. 스프링클러에 의해서. 그렇지만은 소방관들이 가서 하부식 관창으로 화재를 진압해야 진압되는 것이 공통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소방관들이 초기에 가려면 이런 사전에 도면을 만들어서 보고 공부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 전반기에 이거를 만들어놨고 이거를 각 센터에 보급해놓고 119 상황실에서도 화재 출동을 할 때 주화기차 화재가 났다면 이런 정보를 무전으로 알려줘서 신속하게 갈고, 즉 뭐냐면 백이동에는 오른쪽에 보면은 백이동 오른쪽에 보면 직통 계단이 있다. 거기 찾아가라 그러면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평소에 도면을 보고 가보는 거죠. 그래서 이 훈련을 강화하는 것이 저는 지하주차장 전기차 또 지하주차장 자동차 화재의 핵심이라고 보기 때문에 오늘 브리핑을 갖는 그런 목적도 여기에 있습니다. 소방 또는 기타 안전시설을 잘 해놓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전기차 화재를 진압하는 데 근본적인 대책을 낼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드릴로 이렇게 차량 하부를 뚫어서 화재를 진압하는 관창이 되면은 아마 굉장히 효과적으로 이 지하주차장이나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진압에 임할 겁니다. 이렇게 그 강조점을 말씀드리고 시민들이 좀 최근에 그 전기차 지하주차장 주차에 따른 여러 가지 우려를 좀 완화하고 불식할 수 있도록 기자 여러분들이 잘 힘있게 전달해 주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질문하실 거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